중국이 경제 위기로 인해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을 늘리고 유동성을 풀며 거기에 국채에 지방 정부의 특별 재정까지 시장이 풀었던 중국이 이어지는 코로나19 봉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중국 당국이 한 가지 출구 전략을 찾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의 구원 투수는 바로 경제 대성인데요. 지방 정부들이 재정난에 빠져 경제 성장 지원, 민생 보장 등의 어려움을 겪자 이들 경제 대성에게 거덜난 재정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광둥성, 장수성, 저장성 등이 경제 대성 구세주로 등판했는데요. 중국 경제사령탑 리커창 총리가 이달 초 열린 중국 전현직 최고 지도부 여름철 비공개 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나자마자 달려간 곳이 바로 경제대성 광둥성입니다. 베이다이어 회의는 몇 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중국 전현직 최고 지도부가 베이다이허에 모여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국가의 주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경제 위기에 대한 출구 전략을 비롯해 곧이어 펼쳐질 20차 중앙당대회, 이 의제까지 다뤄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둥성은 수년째 중국 전국 31개 성시 자치구를 통틀어 경제 규모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곳인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최근 광둥성 선전을 찾아서 광둥을 비롯한 장수, 저장, 산동, 허난, 쓰촨 등 6개 경제대성 책임자와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경제 위기감을 드러내며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경제 대성에서 대들보 역할을 해달라고 적극 주문을 했는데요. 좌담회가 펼쳐진 선전시에는 한국통으로 알려진 멍판리 서기가 얼마 전부터 선전시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멍판리 서기는 경제 대성 중 하나인 산둥성 상무총장을 지낸 후에 옌타이시 시장 당시 한중 FTA 체결 현장에서 지급도시 대표, 그러니까 시장 대표로 발표를 했던 인물인데요. 저도 직접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담회에서 리 총리는 7월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약간의 흔들림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긴박감을 더 가지고 경기 회복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 6개 경제 대성이 경제 총량, 시장 주체, 기업과 개인 사업자 수량, 그리고 고용 창출 방면에서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내세워 경제 대성이 용감하게 대들보를 짊어지고 정책 잠재력을 발굴하고 시장 주체를 보호해 경제와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안정되면 재정도 안정된다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상납 임무를 완수하고 각 성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존하는 재정 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 총리가 경제 대성의 중국 경제 성장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질 것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달 7일에는 또 다른 경제 대성 푸젠성을 찾아 남동부 연해 지역의 5개 경제 대성 푸젠성, 상하이, 장수성, 저장성, 광둥성 이 지도자를 불러놓고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는 남동부 연해 5개 성시 경제 규모는 3분의 1, 재정 수입은 40%, 중앙 재정 상납 기여도는 80%에 달한다면서 이들이 국가 재정과 중앙 재정의 중서부 지역 재정 지원을 강력히 지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 성장의 대들보 역할을 계속 발휘해서 국가 재정을 보장하는 데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달 28일 열린 중국 최고 지도부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경제 대성은 용감하게 대들보를 짊어져야 한다며 조건이 되는 지역들은 경제 사회발전 목표를 완수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경제 대성의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을 주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는 부자 지역으로부터 일정 비율을 걷는 세수를 상대적으로 경제가 덜 발달한 중서부 등 지역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빈곤 지역의 경제 성장과 민생을 지원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몇 개 성시가 중국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올 상반기 코로나 봉쇄와 부동산 침체 등의 이런 이유로 경제가 피해를 입으면서 대다수 지방 정부 재정 수입이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는 재정 지출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9조 8천억 위안의 재정을 이전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무려 18%, 약 1조 5천억 위안이 이렇게 늘어난 수준인데요. 중앙정부가 경제 대성의 곳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발생이 잦았던 동부 연해 지역의 부자 성시들도 경제 충격이 컸습니다. 올 상반기 광둥성 경제 성장률은 고작 2%, 올해 목표인 5.5%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장수성도 1.6%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충격에 상하이 성장률은 마이너스 5.7%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나마 저장성이 2.5%로 간신히 전국 평균치를 턱걸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경제대성이 재정 수입도 큰 폭 감소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광둥성 재정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했으며 저장성은 마이너스 6.2%, 장수성은 마이너스 17.9%, 산둥은 마이너스 8.2% 이렇게 일제히 감수세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경제대성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중앙정부의 재정 상납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인데요. 중국 제1재경일보는 동부 연해 지역의 경제대성은 경제 내성과 리스크 대응력이 더 강하고 재정도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며 경제대성이 재정 상납 의무를 다해서 중국 전체 재정을 안정시키는 대들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적표는 계속해서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비, 생산, 투자 회복세는 일제히 느림보 걸음을 걷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우려한 인민은행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정책 금리를 깜짝 인하했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올 초 제시했던 5.5%의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채 성장보다는 민생 안정과 직결된 고용 안정과 물가 관리 목표를 더 중요시 여기며 통화 부양을 자제해왔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장은 이번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를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재로 중국 경기 회복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같은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중국 지도부가 판단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은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는데도 신규 대출은 감소하는 유동성 함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좀처럼 투자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금리를 인하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풀며 또 한편 경제 대성에게는 막중한 임무를 준다는 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비롯해서 통화 경제 정책 등을 미국 등과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국식 출구 전략을 통한 중국식 해법 풀이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집카페TV는 계속해서 중국의 주식시장,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할 부분들을 간단히 포인트만 한 방에 정리해서 매주 주말 특집을 통해 중국 주식은 지금 코너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